안녕하세요. 수학은 성우쌤입니다. 오늘은 12장 등차 수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등차 수열에서는 첫 번째로 등차 수열이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을 유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과 그 다음에 일반항 사이의 어떤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등차수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등차라고 하는 부분, 같을 등, 차이가 같은 이러한 수열을 갖다 의미하는데요. 먼저 이제 수열을 처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열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수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로 나열한 수의 어떤 열을 수열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1, 3, 9, 2,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나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규칙을 갖는 수열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서 나열되어 있는 그런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고,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이제 차가 일정한 그런 수열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열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식을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있는 숫자를 A1 이렇게, 두 번째 있는 숫자를 A2,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숫자를 A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n번째 있는 대표성을 갖는 그러한 수열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하고, 그래서 n번째 있으니까 an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 항에 대해서, 첫 번째 항이 주어지고, 즉 첫 번째 항이니까 A1이라고 하는 어떤 값이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거기에다가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예를 들면 여기다 차례로 1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더해볼게요. 그러면 A1에다가 1을 이렇게 더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요 값에다가 다시 차례로 A1 더하기 2를 더하는 상태,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값은 A1 더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요건 그대로 A1, 두 번째를 A2, 이렇게 세 번째 걸 A3.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 전 단계보다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는 그러한 사항으로 이렇게 수를 나열하는 그러한 부분을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0, 0, 0, 0 이러한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얘는 등차 수열은 일단 차가 일정한 거예요. 차가 상수로 변하는 게 아니라, 자, 차이 0이죠. 차이 0이죠. 차 0이죠. 그죠? 그래서 차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0000으로 되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비슷하게 1, 1, 1, 1 이러한 수열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이가 전부 0이 되는, 일정하게 0으로 되는 어떤 수열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등차 수열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용어를 정의를 할 텐데, 이 차이를 갖다가 일정한 어떤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차. 그래서 일정하게 더해지는 그러한 숫자, 그죠? 일정한 값은 상수, 변하는 수가 아니에요. 상수가 되는 그러한 일정한 숫자가 존재해야 되고, 그 존재하는 그 숫자를 우리가 이제 공차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공차가 0이 되는 거죠. 그죠? 차이가 일정한 값인 0으로서 공차가 있고, 그 다음에 111도 마찬가지로 공차는 0인 그러한 수열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항 n번째 있는 그러한 수열의 식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있는 항이 A고, 그 다음에 공차가 D라고 했을 때 n번째 있는 n번째 수열인 A에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초항이 A1인데 이 값이 A예요. A.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D를 더할 거예요. 이렇게 D. 그죠? 그러면 이 값은 A2가 될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D를 더하면 2D가 될 거고, 이 값은 A3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규칙이 A에서 1일 때는 여기가 지금 살짝 써보면 0D가 있겠고, 2일 때가 1 곱하기, 3일 때가 2예요. 그러면 추측컨대 A4가 되면 A 더하기 3D가 되겠죠. 요 숫자보다 여기 하나가 더 작네요.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가면 n번째에 있는 AN이라고 하는 부분은 A에서 하나 요거 n보다 작은 n-1D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부분은 초항 A에 더하기 n-1D가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결과적으로 어떤 거 곱하기 n에 대한 1차식이 되고 이러한 구조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까지를 일단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등차 수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일반항은 AN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 거고 A1부터 A2, A3에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A2-A1 이 두 개의 차가 항상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A2하고 A3의 차도 일정하겠죠. 그래서 A3-A2하고도 이렇게 같아야 되겠고, 자, 하나만 더 써볼게요. A4-A3도 이렇게 같겠죠. 그래서 모든 차가 일정할 거고 이 값은 공차에 해당되는 D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에서의 또 중요한 이제 성질이 이제 요 부분인데, 제일 작은 거, 자, 이게 뭐 더 크고 D가 음수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요 부분하고 맨 끝에 있는 AN하고의 합은, 그죠? 요 A2, 두 번째 있는 거, 이쪽으로 D만큼 이렇게 커지고, 계속해서 커지는 상태로 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여기에서 D만큼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AN-1이라고의 두 개의 합을 했을 때 값이 더해주고 빼주고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자, 예를 들어서 1, 2, 공차가 1인 그러한 등차 수열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6이 있다. 그러면 제일 작은 1과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6을 더하게 되면 이제 7이 되는 거고, 자, 이쪽으로는 지금 하나를 더해주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하나를 빼주고,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면 두 개의 합이 어떻다? 역시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하나 더해주고 빼주니까 그 원래 값의 변함이 없겠죠. 같은 방법으로 3 더하기 4도 역시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요게 등차 수열의 특징 중에서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등비 수열에서도 비슷한 어떤 원리가 사용이 되니까 잘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써볼게요. 자, 그러면 A3, 자, 요 값이 하나가 더 커지게 되면 뒤에 있는 값은 하나가 더 작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구분해주면 좋냐면, 이게 1과 n, 그래서 1 더하기 n 이러한 값이 나올 거고, 여기도 하나가 커지고 하나가 작아지니까 결과적으로 두 개를 더하면 다 n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도 역시 n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합이 이렇게 같은 상황이 됐을 때에는 등차 수열에서는 두 개의 합이 같다라고 하는 그런 성질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 관련해서 일반항 구하는 그러한 연습을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AN 일반항 자체는 초항 A 더하기 n-1t 요 기본적인 식에서 미지수가 지금 A와 D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식에 두 개가 주어지면 이 초항과 공차를 계산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식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A3, A 더하기 2D가 되겠죠. A3은. 그 다음에 더하기 A5는 A 더하기 4D가 될 거고요. 여기 A5가 될 거고, 이렇게 해서 32다. 그래서 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A8, 그것은 A 더하기 7D. 이 부분이 32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 이쪽을 계산해보면, 지금 A니까 2A가 되고, 여기 다 짝수가 되니까, A 더하기 3D는 16이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 더하기 7D가 32가 돼서 4D는 얼마다? 16이다. 그래서 따라서 D는 얼마? 그렇죠.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D가 이제 4가 됐으니까 따라서 A는 얼마 된다?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항 AN을 계산해 보면 AN은 초항 4에 플러스 n-1 D4 즉 4n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를 이번에는 살펴볼게요. 자, 지금 A1이 마이너스 50이고 D가 2가 되는 그러한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그러한 항이 몇 번째 항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 그림은 뒤에서 이제 등차 수열 합할 때 선생님이 이제 많이 사용할 그런 어떤 유용한 도구이니까 여기서 먼저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통해서.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50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A2는 이제 48이 될 거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쫑쫑쫑쫑 이렇게 해서 값들이 두 칸씩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양수가 되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반항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찾을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이제 식으로 한번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항 A에는 어떻게 되죠? 초항이 마이너스 50이고 더하기 n-1 D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D가 얼마? 2니까 여기다가 2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하면 마이너스 52 플러스 2n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일반항을 바로 구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일단 초항이 지금 마이너스 50이고 요 공차 2가 지금 어디 항상 곱해지냐면 이 n 앞에 이렇게 곱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 항상 n 앞에는 공차가 이렇게 곱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an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냐면 n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공차 2니까 2n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1이 지금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5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50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2가 이렇게 뒤에 있어야지 2를 넣었을 때 A1이 마이너스 50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항이 구해졌으니까 따라서 2n-52가 언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느냐 이 부분을 찾는 거니까 따라서 n은 26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n은 27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로 등차 중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등차 중항에 대한 정의를 먼저 확인해 보면 세 숫자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를 A와 C의 등차 중항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A와 C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A1, A2, A3, A4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등차 수열이 되면 요 맨 첫 번째 거와 맨 두 끝에 있는 두 개의 합과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합이 이렇게 같다고 하는 그런 성질을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A1 더하기 A4가 A2 더하기 A3가 된다는 요 성질을 이용할 건데 지금 여기서는 A, B, C 세 개의 숫자가 있고 이렇게 두 개의 합은 지금 요 B에 있는 값의 몇 배? 2배 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B는 2분의 A 더하기 C가 된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B의 값은 A, 요 끝에 있는 것과 요 끝에 있는 거의 합을 2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 자, A가 있고 우리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공차를 D라고 한다면 A 더하기 D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2D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 A 더하기 C를 하게 되면 요 처음과 요 끝에 있는 것을 두 개를 더하면 2A 더하기 2D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2배 A 더하기 D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뭐냐면 B가 되겠네 이렇게. 그죠? 여기서 지금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2B가 A 더하기 C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에서 세 개의 숫자가 이렇게 있을 때 두 개의 합의 평균값에 해당되는 A 더하기 C를 2로 나눈 값, A와 C를 더하고 2로 나눈 요 값이 이 가운데 있는 요 값하고 같다라고 하는 게 등차 중앙이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8이 12가 되고 A1 더하기 A2 더하기 A15까지의 합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요 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원리를 먼저 생각을 해 보면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자, A5 이 다섯 개의 합을 한다. 그러면 아까 등차 중앙 처음과 끝에 등차 수열의 어떤 합의 원리에 의해서 요 두 개의 합과 그다음에 한 칸 오른쪽으로 가고 한 칸 왼쪽으로 가는 두 개의 합하고 그죠? 두 개의 합이 같고 그다음에 요 가운데에 있는 이 한 개가 짝이 없는데 자, 요 부분에 두 배하고 자, 요 값하고 A1 더하기 A5하고 A2 더하기 A4하고 이 세 개의 값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성질로 등차수열에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이 부분을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A1부터 A15까지 해서 이 개수가 지금 15개 홀수개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가운데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 가운데 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A3은 지금 1과 5의 합에서 6이 되는데 요 값을 2로 나눈 중앙값이니까 2로 나눈 값인 2분의 6이 돼서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1과 15를 더해서 2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맨 가운데 있는 값이 얼마냐면 A8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A1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값은 요 값을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면 A1 더하기 A15 자, 요 값 더하기 A2 더하기 A14 그죠? 전부 다 16을 갖다 만드는 거죠. 자, 이러한 값들이 몇 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A7이 있을 거고 더하기 A9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A 가운데 있는 8이 있겠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 값을 계산해 보면 이 값들이 전부 다 어떤 값하고 같다? 2배의 A8하고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의 지금 이 가로의 개수가 7개가 있으니까 7개 곱하기 2배의 A8이다. 이런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더하기 A8 끝에 있는 거 하나. 자, 그렇게 되면 15개의 A8이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주어진 조건에서 지금 A8의 값만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15 곱하기 12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2에 30에 15에 180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 등차 중앙의 원리. 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가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한 칸씩 가고 했을 때 A1 더하기 A4라고 하는 값이 그죠? 이 처음과 맨 끝에 있는 것의 두 개의 합이 한 칸 오른쪽으로 하고 한 칸 왼쪽으로 가는 요 가운데 있는 요 두 개의 합하고
같다. 요 원리를 이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예제 두 번째를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수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정수 A, B, 3, A, B, 2A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A, B 값을 한번 계산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값하고 여기에 있는 값하고 이 세 개에 대해서 뭐가 존재한다? 등차 중앙이 존재한다. 그래서 2A 이걸 3 더하기 B다. 이렇게 시그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 개 A, B, 2A 이 세 숫자에 대해서 등차 중앙 즉 2B는 A 더하기 2A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B는 2분의 3A가 될 거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2A는 3 더하기 2분의 3A다. 그래서 따라서 2분의 A는 3이 되고 A는 6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A가 6이 되면 B의 값은 9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로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성질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이제 문자 놓는 방법을 좀 알아두면 유용하게 식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3개의 숫자와 4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3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A 더하기 D, 공차가 D인 상황에서 A 더하기 2D 이렇게 그냥 차분하게 문자를 놓고 접근을 해도 무방한데, 자, 요 부분보다는 지금 이렇게 놓는 게 좋아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D만큼, 왼쪽으로 이렇게 D만큼 가 있는 A-D, A 플러스 D 요렇게 세 개의 문자를 놓고 등차 수열을 이용을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세 개가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A-D, A 플러스 D다. 이렇게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놓는 거에서 좋은 이유는 뭐냐면, 좋은 점은, 만약에 이 세 개의 이 세 개의 합을 갖다 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를 놓으면, 우리가 합을 하게 되면, 세 숫자에 합을 하게 되면, 3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왼쪽에서는 3개의 합을 하게 되면 3의 A 더하기 D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요 오른쪽에 있는 식보다는 좀 더 복잡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개의 숫자가 등차수이다. 그러면 가운데를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더해주고 왼쪽으로 빼고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합이라고 하는 좀 간단한 식의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3개의 어떤 숫자가 등차수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놓고 식을 세우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4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 자, 같은 원리로, 여기 주어진 식에서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 이렇게 4개의 문자를 놓고 진행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자, 요거보다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오른쪽과 왼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로 해서 더하고 빼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문자 설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 이퀄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세 개의 어떤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할 때 가운데 a를 기준으로 해서 d를 더해주고 D를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설정을 하자고 그랬죠. 자,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D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죠. 합을 한다고 그랬죠. 합을. 자, 합을 하게 되면 3A가 되는 상황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세 개의 합은 근과 계수와 연계에서 이루어진 식에서
6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바로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A 값이 이제 나왔으니까 실질적으로는 E-D, E 플러스 D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근거와 계산기에서 곱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자, 두 개씩의 곱이 되니까 4 마이너스 2D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4 플러스 2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플러스 4 마이너스 D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따라서 D제곱은 4, 4, 4고 넘기니까 16이 돼서, 따라서 D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K값은 이제 세 근의 곱이죠. 곱에서 이 K라고 하는 값은 이제 E-D 곱하기 2 플러스 D. 자, 이렇게 돼서 2 곱하기 4 마이너스 D제곱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D제곱은 아까 여기서 16이 됐으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12, 즉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세 개의 어떤 수가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어떻게 놓는다? A를 기준으로 해서 더해주고 빼주고, 즉 A-D, A 플러스 D 이렇게 놓고 나면 합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하나의 문자인 3의 1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계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 자, 그래서 세 개의 문자를 이렇게 널쳐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등차 수열을 판단하는 세 가지의 형태를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관계식이나 어떤 식을 봤을 때 등차 수열을 판단할 수 있는 거. 첫 번째로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즉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의 차가 일정한 상수인 d가 나온다. 이런 관계가 있으면 등차 수열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의 2배를 하면 an 플러스 2다. 즉 등차 중항이다. 그죠? 등차 중항이 성립이 되는 부분. 자, 이러한 관계식이 주어지면 무슨 수열이다? 그렇죠.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일반항 an은 a 곱하기 n 더하기 p, 즉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됐을 때에도 역시 등차 수열이다 해서 등차 수열을 판단하는 요 세 가지는 꼭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또 다른 수열, 등차 수열과 관련되어 있는 조화 수열에 대해서 정리를 가볍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화 수열은 교과 외의 어떤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정의는 뭐냐면 등차 수열의 각각의 항의 역수로 이렇게 이루어진 수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1, 2, 3, 4. 자, 이 부분은 무슨 수열? 그쵸. 차가 일정하게 1인 그러한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 등차 수열에서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이걸 1,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3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긴 수열을 우리가 뭐는 수열이다? 그렇죠. 조화 수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즉 각 항의 역수가 등차 수열된 거. 거꾸로 각 항의 역수가 등차 수열이 되는 거. 등차 수열의 역수 수열을 조화 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도 등차 중항이 있듯이 조화 수열에서도 조화 중항이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BC가 조화 수열을 이룰 때, 즉 ABC가 조화 수열을 이루면 ABC가 조화 수열이다. 자, 그러면 이거의 역수에 해당되는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은 무슨 수열이다?
그렇죠. 등차 수열이 되겠죠. 정의에 의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무슨 뭐가 존재한다? 등차 중앙이 존재하니까 b분의 2는 a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을 정리하면 ac분의 a 더하기 c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b분의 1이라고 하는 부분은 2분의 1에 ac분의 a 더하기 c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